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이미란입니다. 오늘은 김경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김경표 의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 사상 유례가 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시고 있는 많은 분들께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함께하기에 큰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경기도의회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주삼 위원장을 비롯한 그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제8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7월까지 1년여 기간 활동하게 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소 간 25조 원의 예산안과 예산 결산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불행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범적인 위원회상을 정립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체계적인 계획과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요구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도비 보조 사업은 매년 반복해서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되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네, 이 예산 분야는 아무래도 도문제다 보니까요. 도민들 또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원칙은 당연히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요한 예산들은 증액 요구해서 적재적소에 편성하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직 김문수 지사의 그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해서나 전시적 사업을 위한 예산은 철저히 구별해낼 것이며 보편적 복지를 위해 지속과 확대가 요구되는 그 유치원, 그 어린이집,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과 혁신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은 그 위원들의 적극적인 총의가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맡고 계시지만 또 하나 지금 큰 임무를 맡으셨어요. GTX 검증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GTX를 일방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그 말씀드리면 특위가 구성되고 지금까지 2배의 성명과 10번 이상이 넘는 논평을 내면서 단 한 번도 GTX 사업을 직접 반대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리 찬성,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특위 구성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음 특위 활동을 집행부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몹시 놀랐습니다. 금방이라도 수도권의 교통 문제가 그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처럼 지금까지 홍보해왔던 김문수 지사의 이 GTX 사업이 실체가 거의 없는 장밋빛 공약으로 도민을 기만해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검증특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상황들을 도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활동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네네. 이 GTX가 2012년 착공을 목표로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김문수 지사께는 지금까지 GTX 사업을 2012년도에 착공하여 2016년도에 완공하겠다고 공약하고 호언해 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사께서 원하는 그 어떤 방법으로 추진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모든 절차와 보상, 법적인 문제들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착공 시점까지는 최소 5년 이상 평균 1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도 2012년도의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러함을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 또한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착공까지는 5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5년 이내에 착공이 되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어야 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경기도가 주장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정부 고시 사업으로 하느냐, 이것도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중요한 텐데요. 지금 협력 관계에 있어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경기도가 주장하고 국토해양부가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공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일 것입니다. 이제 그 후 민간 투자 사업 방식 중 정부 고시 사업으로 할 것인가, 민자 제한 사업 방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서는 민자 제한 사업으로 요구하고 있고, 이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마치 2012년도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업을 정부 고시 사업으로 하지 않고 예비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 수립을 민간 업체에게 맡기는 민자 제한 사업은 주장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GTX 사업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 교통 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또 원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GTX 사업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지금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진정한 서민 교통 수단인 전철의 하남 5호선, 또 광명 7호선, 별내 8호선 등의 연장과 신안산선, 월곶, 판교 등의 신설입니다. 이것이 경기도민의 현실성 있는 요구이고 목소리인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GTX 총 연장 길이를 174km라고 할 때 서울시 구간이 86km, 인천 16km인데 반해 경기도 구간은 72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긴 구간을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와의 사업 추진에 대한 소통과 합의 속에서 공동 추진이 필수적인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기도는 국토해양부, 서울시, 인천시 등과 머리를 맞대고 GTX 사업을 고민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써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많이 성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비정상적인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인 이해관계 등으로 잠시 속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로 엄청난 저항으로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번 분당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정성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는 결코 멀리 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모성적 리더십을 가진 경기도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김경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